360도 입체 화면으로 게임이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이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을 바로 우리 눈앞에 구현해주는 게 바로 이 VR 헤드셋이죠. 최근에는 이와 같은 기기들이 많이 출시되곤 하는데 가만 보면 뭔가 좀 불편해 보이죠. 일단 얼굴에 고글 같은 걸 딱 걸치고 허공에 이렇게 막 허우적허우적 되는데 이게 과연 편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화질은 또 괜찮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곤 합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친구는 피코에서 새롭게 출시한 피코4 VR 헤드셋입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8년 동안 이 VR의 진심이었던 피코가 내놓은 이번 헤드셋은 이런 인체공학적인 무게 밸런스로 어떤 헤드셋보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40만 원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이런 VR 헤드셋을 시작해보고 싶은 입문자분들에게 딱 좋은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참에 한번 VR에 입문해볼까? 이런 분들이 주목할 만한 친구, 이 올인원 VR 헤드셋 피코4를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우선 피코4 박스를 열어보면 이 헤드셋 본체가 보이고요. 그리고 양손에 쥐는 컨트롤러 2개가 눈에 띕니다. USB-C 2.0 데이터 케이블과 전원 어댑터, 그리고 두 컨트롤러를 이렇게 양 손목에 거는 랜야드가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안경을 쓰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여유 공간을 늘려주는 이 안경 스페이서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빗샘 현상을 가려주는 이 노즈 패드도 같이 들어있죠. 자, 일단 본체, 그러니까 이 헤드셋부터 보면 뭔가 굉장히 가볍다, 뭔가 콤팩트하게 느껴지는데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글래스 부위가 다른 VR 헤드셋들보다 굉장히 좀 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툭 튀어나오지 않고 그냥 좀 두툼한 안대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이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올인원 VR 헤드셋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인 이 배터리가 바로 이 머리 뒤쪽 이 잠금 장치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VR 헤드셋들은 이 뒷부분에 무게를 잡아주는 게 없다 보니까 계속 앞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머리 헤드밴드를 더 꽉 조이게 되는데 오랜 시간 사용을 했을 때 이 무게중심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또 목도 아프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피코4는 이렇게 배터리가 뒤로 배치가 되면서 이 전통의 VR 헤드셋이 가지고 있던 무게 밸런스, 즉 무게 균형을 앞뒤가 거의 1대1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착용을 했을 때 다른 VR 헤드셋들보다 착용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머리 앞뒤를 꽉 잡아주는 이 다이얼도 굉장히 경쾌하게 돌아가서 빠르게 쓰고 벗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품 무게는 이 앞쪽 무게만 295g, 그리고 제품 총 무게는 598g입니다. 경쟁 제품보다 약간 무거운 수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1대1 밸런스 덕분에 착용감은 오히려 더 편안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제품 외관은 화이트 컬러가 아닌 은은한 그레이 컬러로 표현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게 더 세련된 느낌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는 뭔가 그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봤던 기계처럼 보이는데 이 깔끔한 디자인을 갖췄지만 대신 이 부분은 소재 특성상 지문이 좀 잘 묻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전면 여기저기에 이렇게 카메라 렌즈가 있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여기를 손으로 만질 일은 딱히 없기 때문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버튼은 이 전원키만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 충전 포트인 USB-C는 반대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가운데 위아래로는 이렇게 열 배출구가 깔끔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얼굴에 맞닿는 이 헤드셋 안쪽, 이쪽은 슈퍼스킨 원단을 사용한 말랑말랑한 쿠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사용하면서 느낀 게 이 소재가 땀이 차지 않는 시원한 소재를 써서 장시간 사용해도 좀 찝찝하지 않고 그런 점이 좋았는데요. 특히 이제 여름이 오다 보니까 날도 더워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참 괜찮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쿠션은 이 마그네틱 방식을 사용해서 기분 좋게 탈착이 되고요. 또 이 빗샘을 방지하는 이 노즈 패드를 끼워주면 빛이 들어오는 걸 최소화해서 이 콘텐츠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저처럼 이렇게 안경을 쓴 유저들을 위해서 이 안경 스페이서를 추가로 끼워주면 공간이 더 늘어나서 렌즈가 안경이 닿지 않게 막아주고 있죠. 특히 저는 얼굴이 커서 이 안경 사이즈도 보통이 아닌데 그런 점에서 이 피코4를 사용하면서 불편함은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피코4는 그 기존 VR 기기에서 썼던 이 프레넬 렌즈와 다르게 이번에는 이런 얇은 팬케이크 렌즈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외관이 뭔가 날씬해지는데도 한몫을 했죠. 또 한 가지 이 팬케이크 렌즈가 좋은 점은 이 스윗 스팟이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타사의 VR 헤드셋들은 이런 도로 반사경처럼 뭔가 볼록하게 생긴 이런 볼록 렌즈를 사용하는데 이 피코4는 평평한 팬케이크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뿐만 아니라 이 가상 공간의 위아래나 좌우, 바깥 부분까지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서 사용하기에도 더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화질도 덕분에 더 좋아졌다는 느낌도 주고 있죠.
하나 더 인상적인 부분은 이 동공 사이의 간격을 잡아주는 부분이었는데요. 피코4 VR 헤드셋은 두 개의 렌즈 간격을 조정해주는 게 수동이 아니라 전동식으로 구현됐습니다. 58mm에서 72mm까지 사이를 세밀하게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건 VR 헤드셋을 착용하면 앱 안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설정하기 때문에 벗었다 썼다를 하면서 수동으로 조절하는 불편함도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는 익숙한 아날로그 스틱과 버튼들이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트리거도 함께 마련해 놨습니다. 트래킹 기능을 하고 있는 이 링 모양이 꼭 주전자 손잡이처럼 생겨서 뭔가 독특한 느낌이죠. 이런 디자인 덕분에 VR 게임을 즐길 때 가령 이렇게 총에 탄창을 결합하거나 이런 액션에서 이런 간섭이나 충돌이 없어서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케이스도 좀 특이한데 이 AA 사이즈 두 개가 들어가는 건전지를 이렇게 박스 형태로 만들어서 또 교체하기도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번 피코4는 저렴한 가격 덕분에 입문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 VR 헤드셋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도 상당히 뛰어나죠. 일단 해상도부터 시야각까지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지 않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코4는 퀄컴 스냅드래곤 XR2 칩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렌즈 한쪽에 2160에 2160 픽셀로 둘을 합치면 4320에 2160 픽셀급, 그러니까 4K 플러스 해상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화소 밀도는 1200ppi이고 주사율은 최대 90Hz, 그리고 시야각은 전작인 피코 네오 3 프로의 98도에서 이번에는 최대 105도까지 지원하고 있어서 거의 우리 눈 시야와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체험을 할 때 더 뛰어난 몰입감을 선사하는 것이 이번 피코4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피코4는 앞서 설명한 대로 성능도 뛰어나고 그리고 착용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무게 밸런스를 앞뒤로 1대1로 맞춰줘서 다른 VR 헤드셋들과 뭔가 차원이 다른 편안함을 주고 있는데요. 이게 또 머리에 딱 쓰고 실제로 사용해보면 화질도 정말 좋습니다. 우선 제품을 머리에 잘 맞춰서 쓰고 그리고 전원을 이렇게 켜면 다른 헤드셋들처럼 플레이 경계 설정을 지정하는데요. 이게 타사의 VR 헤드셋들과 다르게 내가 서 있는 위치의 화면이 컬러로 보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미난 부분 중 하나인데요. 다른 기기들은 흑백으로 표현되는 것과 다르게 이 컬러로 보이니까 이질감도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VR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집에 초인종이 울리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 나를 불렀을 때 이제 번거롭게 헤드셋을 벗을 필요가 없습니다. 헤드셋 오른쪽을 가볍게 손으로 2번 탭하고 컬러 패스스루 기능을 사용해서 편리하게 일을 마치고 다시 즐기면 되고요. 좀 밝은 곳에서 보면 이 스마트폰 화면도 보이고요. 그래서 급하게 메신저나 문자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화질도 아주 괜찮습니다. 답답함도 확 줄이면서 사용성까지 잡은 게 바로 이 컬러 패스스루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피코4 VR 헤드셋은 360도 서라운드 스피커가 장착됐습니다. 이 사운드가 특히 출력도 꽤 좋은 편인데 게임이나 영화를 즐길 때 생각보다 꽤 몰입감 있는 소리를 들려줬고요. 여기에 USB-C 타입 케이블이나 이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헤드폰이나 무선 이어폰을 연결하면 KTX나 비행기 안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고 이 콘텐츠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VR 구입을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콘텐츠일 겁니다. 이 VR 전용 게임과 영화를 비롯해서 즐길 거리가 좀 이렇게 풍성해야 그만큼 구매욕이 올라갈 텐데요. 이번 피코4는 이제 국내에서 다양한 기업들과 이렇게 협업을 진행하면서 콘텐츠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봐도 꽤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그중 인상적이었던 게 바로 이 버추얼 여친이라고 하는 콘텐츠인데요. 이런 가상의 여성들 한 6명 중에서 이렇게 한 명을 고르면 이런 소개팅이나 운동, 이런 다양한 상황을 직접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케이크를 가져와서 이렇게 촛불을 꺼보려고 하는데 입으로 이렇게 후 하고 불면 촛불이 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 배우들도 이 한국인으로 보이고 당연히 한국어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건 제쳐두고 이 4K 플러스 화질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웃음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VR 게임도 흥미로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특히 이 올인원 스포츠 VR이라는 게임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배구나 양궁, 야구, 농구, 볼링 등 이런 여러 가지 스포츠들을 즐길 수가 있는데 화질이 꽤 좋아서 이 VR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올인원 스포츠 VR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만약에 손님들이 왔을 때 이걸 사용하면 뭔가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게 또 운동 효과가 제법 있는데 특히 탁구는 정말 땀이 날 정도로 즐기기가 아주 재밌었습니다. 또 리얼 VR 피싱 낚시 게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켜보니까 실제로 제가 이런 낚시 경험은 없지만 정말로 낚시터에 온 것처럼 아주 생생한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아 올릴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이게 또 바로 저희 스튜디오가 위치한 이 잠실이 배경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리얼하고 생생한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잡은 고기를 이렇게 두리번 보면서 아, 고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피코 비디오 앱을 이용해서 K-POP 관련 콘텐츠나 이런 걸그룹 음악방송 영상, 또 풍경이 멋진 외국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고요. 그리고 USB로 이런 영화나 영상도 여기에 넣어서 바로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블록버스터나 이런 슈퍼히어로 영화들 있죠. 예를 들면 스파이더맨을 비롯한 몇 가지 영화들이 이렇게 3D 영화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매주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업데이트된다고 하니까 이 즐길 거리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좀 내려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피코4는 PC와 연결해서 다양한 VR 콘텐츠도 즐기기가 아주 좋습니다. 피코4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스트리밍 어시스턴트 앱을 다운로드 받고 여기에 버추얼 데스크톱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PC와 연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팀 VR도 당연히 지원하고 있죠. USB 3.2 Gen 1 이상의 C2C 케이블을 이용해서 유선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동일한 무선 인터넷 환경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무선으로 편리하게 게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피코4를 가지고 스팀 VR 게임에 접속해서 하프라이프, 알릭스, 프로파게이션 이런 게임들을 직접 즐겨봤는데 화질이 워낙 뛰어난 데다가 게임 환경도 아주 쾌적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실 이런 VR 전용 게임들은 인지도가 높은 작품들이 많지는 않고 게임성도 그냥 좀 캐주얼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 하프라이프 알릭스는 워낙에 대작 시리즈인데다가 퀄리티가 아주 뛰어나서 정말 한동안 넋을 놓고 게임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파게이션은 이 좀비의 습격을 버텨내는 일종의 서바이벌 같은 느낌인데 이 VR로 즐기니까 현장감이 너무 생생해서 정말 모니터로 즐기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정말 순식간에 몰입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피코4가 화질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정말 현실과 착각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순식간에 빠져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화질이 나빴다면 아무래도 이질감이 느껴지고 그랬을 텐데 그런 점에서 이 피코4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VR 헤드셋이었습니다. 자, 피코4는 이렇게 헤드셋으로 나 혼자 즐기는 영화나 게임 화면을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피코4 화면을 TV나 PC 모니터, 심지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서 같이 즐길 수가 있는데요. 내부 화면에서 빠른 설정에 들어가서 이 스크린 캐스트 메뉴로 진입하면 스마트 TV나 스마트폰 그리고 PC 웹 브라우저 중 하나를 골라서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도 빠르고 원활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티빙부터 해서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이런 앱들은 정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유튜브 앱도 당연히 있는데 이게 정식 앱은 아니고 약간 그 즐겨찾기 모음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코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웹에 접속해서 이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로 도메인을 입력하는 게 약간 느리기는 해도 이 오작동은 전혀 없기 때문에 크게 답답함을 느끼지 않고 입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유튜브에는 이런 VR 전용 콘텐츠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100%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녀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피코4 VR 헤드셋의 배터리 성능은 아주 정확한 측정은 어렵지만 게임만 즐긴다고 했을 때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영상 재생의 경우는 한 3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피코4 올인원 VR은 이런 콤팩트한 사이즈와 뛰어난 무게 밸런스를 갖춰서 특히 착용감이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K 플러스 해상도로 훌륭한 디스플레이 품질을 갖췄고 이 VR 입문자들이 한번 다가서 볼 만한 가격대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어서 가성비도 충분히 갖춘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즐길 거리나 콘텐츠 부족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지만 추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 이런 새로운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VR을 아직 접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런 본격적으로 입문을 고민해보는 유저들에게 이 피코4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진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착용감과 뛰어난 화질과 성능, 그리고 케이블 연결이 따로 없이 간편히 즐길 수 있는 이런 올인원 제품이라는 점도 굉장히 끌리는 부분이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이런 다양한 OTT 앱이 준비되어 있지만 의외로 넷플릭스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유튜브 앱도 정식 앱은 아니라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추후에 또 정식으로 출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피코4 올인원 VR은 용량에 따라서 128GB 그리고 256GB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됐고 가격은 각각 47만 9천원, 55만 9천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시넷코리아 신동민 기자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